안녕하세요. 류창원 세무사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1인 법인과 개인의 두 번째 시간으로, 표 한 개로, 1인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, 즉, 장점, 단점 등을 한번,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제 1인 법인과 개인의,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한번 좀 정리해 봤는데요. 한번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보시죠. 일단 1세대 1주택 비과세. 저희가 이제 집이 한 채면은 비과세죠. 그런데 개인은 집이 한 채 또는 일시적 2주택이면 비과세라는 게 있지만 법인은 비과세라는 게 없습니다. 법인은 뭐 세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요. 그래서 당연히 내가 비과세 받고 싶은 게 있으면 개인으로 취득하셔야겠죠. 뭐 법인으로 취득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니까. 그 다음에 그 타주택 비과세 산정할 때 주택수 포함 여부.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추가로 취득하는 것들을 개인으로 취득하면 어때요? 물론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내가 원래부터 오래 갖고 있었던 집을 비과세 받으려면 추가로 취득하는 거는 법인으로 취득해야 되겠죠. 그죠? 아니면 뭐 개인으로 취득한 거를 뭐 임대사업자를 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하튼 내가 그 비과세를 받고 싶은 게 있다. 그러면 추가로 취득하는 것들 여러 채를 취득할 계획이다. 라고 하면 당연히 법인으로 취득하는 게 나을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장기보유공제는 저희가 배웠죠. 장기보유공제는 당연히 그 개인이 양도세 처리할 때는 연 2%씩 해주지만 법인은 장기보유공제라는 게 없다. 이렇죠. 장기보유공제라는 게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저희가 법인은 법인세, 개인은 소득세로 과세를 하는데 그 개인 소득세는 6에서 42%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주택 같은 경우 조정지역이면 10% 20% 중과가 되겠죠. 그 다음에 법인은 2억 원까지는 10%, 2억 원 초과는 20%인데 추가로 10%더 두드려 맞을 수 있다고 했죠. 어떤 경우만 주택이나 즉 아파트나 주택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는 조정지역과 관계없이 추가로 10%더 한 대 맞는다. 즉 최대 법인세율이 20%대 30%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법인으로 부동산 취득할 때 장점은 이런 거죠. 이자 비용, 내가 만약에 거기에 대출을 낀 상태로 샀다라고 하면 이 이자 비용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할 것이고요. 근데 저희가 개인은 양도세 처리할 때 이자 비용은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. 예, 개인은 안 돼요. 그래서 이 이자 비용, 내가 이제 대출을 많이 끼고 사는 그런 류의 부동산들이라면 1인 법인이 이런 경우는 좀 나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1인 법인 같은 경우는 판매관리비, 즉 뭐예요? 법인카드 사용액 아니면은 개인 같은 경우도 뭐 본인 카드 쓰더라도 만약에 내가 먹는 거, 그 다음에 차량 운전하는 거, 뭐 그 아니면 핸드폰 사용료, 뭐 등등등 아니면 부동산을 샀는데 거기에 뭐 간단한 뭐 도배장판비, 뭐 이런 그 사용액들에 대해서요. 법인은 좀 폭넓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. 폭넓게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제 개인 양도세 처리할 때는 그런 것들은 비용 처리가 안 되죠. 그 다음에 법인 카드만 쓰면 다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. 무조건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해당이 되겠죠. 뭐 주말에 사용한 거라든가 가사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세청에서 그 다 분석이 됩니다. 예, 다 분석이 되니까요. 그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내가 다수를 매입한다라고 할 때는 법인이 그 낫다라고 했죠. 제가 저번 시간에 왜 그렇죠? 법인으로 하면은 세율이 낮다 보니까 세금을 적게 내고 그만큼 그로 인해서 그 재투자할 금액이 더 많아지죠.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계속해서 살 거다 그러면 법인이 낫고요. 개인은 세금도 많고 또 개인이 자꾸 이제 아파트나 주택들을 계속 사는 거에 대해서 자꾸 제재가 많죠. 그죠? 뭐 양도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제재가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소득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법인이면은 대표자가 쓸 수 있는 소득이 뭐냐 이거죠. 개인 같은 경우는
그 양도세면 양도세, 이 소득세만 내고 나서 남는 모든 이득금은 다 대표자 겁니다. 대표자 마음껏 써도 돼요. 이건 뭐 누가 뭘 할 거 없습니다. 그렇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대표자가 돈을 쓸 수 있는 거는 어때요? 급여를 책정해서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쓰는 방법, 또는 이득이 많이 나서 배당으로 받아서 쓰는 방법, 요 두 가지는 소득세를 내야 되겠죠. 아니면 업무와 관련성이 좀 있다 그러면 법인카드로 뭐 식사나 뭐 손님들 만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대표자가 이렇게 쓰는 것들은 어느 정도 법인카드로 쓸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급금은 뭐냐면 이제 이게 경우에 따라서 비용 처리할 수 없는 돈들이 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. 예, 아주 당장 급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회계적으로 이렇게 가지급금으로 일단 임시 계정 놓고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급하면은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가 쓸 수 있는 형태는 이렇게 급여나 배당, 아니면 법인카드, 아니면 가지금 등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.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는데, 그 법인의 경우는 세배 중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. 다 맞는 건 아니고요. 그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그 설립 후 5년 내에 그 취득하는 그 부동산의 경우는 중과가 맞고요. 개인은 중과란 게 없습니다. 참고로 이제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하면은 이렇습니다. 뭐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이제 요런 데는 제외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의정부시, 구리시, 남양주시인데 남양주시는 요런 것들만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 성남, 안양, 부천, 광명, 과천, 의왕, 군포시, 시흥시도 해당되는데 여기는 제외라고 하고요. 요게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요. 그 다음에 그 세무 기장료가 이제 발생하죠. 왜 그러냐면 개인은 양도세 처리하다 보니까 양도할 때만 그 세무사무소 방문해서 일회성으로 수수료를 주거나, 아니면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직접 세무서 가서 그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법인의 경우는요, 무조건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요. 재무제표,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개인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세무사들한테 맡기셔야 되는데, 보통 법인은 보통 이제 개인은 뭐 11만원 그 부가세 포함해서, 법인은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천원 이런 식으로 기장료를 대체로 저희가 받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조정료라고 그래서 최저 그 50만원부터 해서 매출액 대비해서 쭉쭉쭉 받고 있는데요. 근데 이제 매매법인이나 이런 데들은 저희가 이 결산 조정료를 매출액 대비해서 받습니다. 매출액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받아요. 근데 저희 매매법인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억울한 경우들이 있어요. 사장님들이 왜 그러냐면, 예를 들어서 5억에 팔아가지고 남는 게 5천 남을 수 있고요. 10억에 팔아서도 남는 게 5천 남을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요. 그러면 남는 건 똑같이 5천인데, 아니 그 10억일 때는 기장료 더 받고, 매출액이 5억일 때는 좀 덜 받고, 다른 이제 그 일반 뭐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이 매출액에 따라서 비용 처리하는 것도 틀려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상응해서 많이 받기는 하는데, 이 매매법인들은 조금 이 매출액 대비하기가 조금 그 경우에 따라서 그 사장님들이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득 금액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저희 세무사무소들이랑 협의해서 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. 또 이제 기장료 같은 경우도 당장 내가 몇 개 사기만 했지 이제 안 팔고 뭐 1년 2년 계속 갖고 있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팔려고 하는데, 당장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월 막 15만원씩 계속 나가니까 이게 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. 예, 억울할 수도 있는데, 이거는 이제 그 거래하시는 그 세무사무소들 통해서 좀 본인의 사정을 잘 얘기해서 조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매매법인이나 이런 부동산 법인들은 약간 이게 좀
그 약간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, 양도할 때는 이제 일회성으로 나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료는 그 대표자니까 근로자잖아요.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료 좀 싸게 내려고 무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무급으로 당장에 매출이 없으니까 그냥 급여 없는 걸로 하거나 아니면 급여를 최대한 낮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죠. 최대한 낮게 책정해서 건강보험료를 좀 낮게 좀 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, 개인의 경우는 뭐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라고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그 부동산 가액이 또 반영이 돼서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고요. 뭐 직장인이라면 뭐 급여 기준으로 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그 과세 대상입니다. 과세 대상이고요.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또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표 하나에 제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싶은 내용을 또 일단은 정리를 했는데요. 한번 그 좀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